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농촌 일당이 15만 원. 네, 불법 체류자 없이는 안 돌아간다. 해법은 없는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KBS 뉴스에서 나온 건데요. 자고 나면 사라져요. 농촌 외국인 근로자 집단 이탈 잇따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불법 체류자 없이는 안 돌아간다. 고령화 농촌의 비극.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당이 15만 원이다라는 거죠. 일당 15만 원. 농촌 인력 부족 토론회 열려. 네. 또 외국인 근로자 40%가 뒷돈 주고 입국한다. 이런 기사가 과거부터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 고용 허가제, 출입국 관리 비리, 곳곳서 비리가 나타나고 있다. 이게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네, 여기도 보면은 불법 사증 알선 조직과 사증 발급 담당자, 영사, 고용원 간의 유착으로 불법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사증 발급 신청서에 허위 서류가 많지만 재공간의 허위 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게다가 사증 발급 처리 기간이 규정돼 있지 않아 급행료 등의 비리가 발생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나오죠. 사증 발급 신청 서류 33.3%가 허위 서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분야입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외국인 송출 비리들이 왜 이렇게 생기고 있는가.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제가 짚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하죠.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 시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정황이다 보니까 농촌을 유지하는데 일당이 15만 원이다.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걸 정치인들이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해법을 내놔야 되는데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정확하게 해법을 내놓으면은 일단은 시군구에 따라서 우리가 그 최저임금을 적용해라. 네. 일본이 베트남에서 근로자들을 이렇게 뽑아갈 때 보면은 여러 가지 무슨 연수생이다 또는 이런 제도, 대만도 그렇고 한 월급이 한 1,000만 원, 1,000달러, 800달러, 1,000달러, 그러니까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그 정도예요. 그런데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예. 그게 굉장히 뭐 어떤 외국인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베트남 같은데 호찌민이나 하노이 같은 대도시 말고 이렇게 좀 제가 그 63개 성을 다 다녀봤는데요. 이렇게 시골 쪽으로 가면은 사람들이 진짜 한 달에 10만 원 벌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벌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하노이에서도 20만 원, 30만 원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예? 뭐 80만 원, 100만 원 정도다. 그러면 충분히 이것도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실상 농촌의 일당이 15만 원이다. 그리고 서울 강남구하고 저 강원도 인제가 최저임금이 같다. 또 외국인도 똑같다. 이렇게 하면은 농촌 유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소수민족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소수민족들이 한 54, 54,
소수민족이 있다 하는데, 제가 소수민족 마을에도 좀 가보고 그러면서 제가 베트남에다가 그 한국어 학당을 30개 이상을 만들었었어요. 30개 이상. 그래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제가 크게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시골 쪽으로 들어가니까 이들에게 한국어 교육만 잘 시키게 되면은, 네, 우리 한국의 부족 직업군에 대한 근로자 유치가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 시골에도 한국어 학당을 만들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제가 계속 그 돈만 생기면은 한국어 학당 설립하는데 투자를 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그들에게도 기회가 되고 우리 한국어도 확산이 되고 부족 직업군에 대한 근로자들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일본이나 대만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비리에 비리. 여기서도 나왔지만, 자고 나면 사라져요. 농촌의 외국인 근로자 집단 이탈 잇따라. 이게 왜 이탈을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의 인제군하고 그리고 베트남의 한 군하고 협력을 맺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동네 근로자들을 데려오는데요. 여기 이제 뭐 한국에 어떤 뭐 결혼 이주를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일가 친척들을 데리고 온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다 서류가 위조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이 아닌데 그 동네 사람인 것처럼, 네, 또 사촌이 아닌데 사촌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서류들을 이렇게 가짜 서류들을 내는 거죠. 그런데 그 서류를 만들면서 뒷돈이 오가는 겁니다. 한 1,000만 원 정도가 오가는 거예요. 1,000만 원. 그 1,000만 원이 그 공무원들한테도 돈이 진행이 되고 브로커들한테도 돈이 전해지고 또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예?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 돈이 영사들에게 흘러 들어갔다. 영사, 사증 발급 담당자, 이렇게 불법 알선 조직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전에도 제가 기사를 다뤘죠. 영사들이 돈 받고 비자 발급해 준 사례. 이런 게 엄청납니다. 엄청나. 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법무부에 끊임없이 얘기했던 게, 일단은 이분들이 한국에 들어가서 한국어 학당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해라. 그래서 한국어 능력을 향상이 돼서 한국어 자격증이 생겼을 때 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라.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일부분 하나. 그리고 해외에서 한국어를 배운답시고 또 한국어 센터에서 수료증만 받고 그리고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뭐 세종학당 이런데. 그런 게 아니라 다 모두가 토픽으로 한다. 그리고 토픽뿐만 아니라 한국어 능력 시험을 다양화시켜라. 영어도 보면은 토익, 뭐 토플, IELTS 이런 다양한 시험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한국에 다양한 뭐 단체들이 있어요. 뭐 사단법인 단체, 뭐 재단법인 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단체들한테 다양한 시험을 전개할 수 있게끔 해라. 다만 불법은 강력하게 차단한다라는 원칙하에. 그래서 한국어 능력을 확산시키는 거를 해야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한국어를 확산시킬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원을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한국어 교재들이 이제 확산돼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 교재 산업들이 확산돼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상적인 방법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뒷돈을 받고 할 수 있는 문화를 자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니 한국어 시험도 안 보고 이 근로자들을 자꾸 데려가는 이유가 뭐냐, 한국어 시험을 공부할 수 있게끔 해라, 아니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긴다. 그랬더니 법무부 담당자가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하면은 시기를 놓친다. 예? 가을에 사람이 필요한데 한국 공부하다가 내년 겨울에 들어올 거냐, 이런 식인 거예요.
미리미리 공부하는 거죠. 미리미리. 그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한국어 능력 자격증도 필요 없고 그냥 그쪽에서 돈 1,000만 원씩 받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뒷돈이 생기게 되면은 그게 더 좋은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라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항상 그냥 자기들의 뒷돈만 생각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 나오잖아요. 외국인 이제 40%가 뒷돈 주고 40%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한 7, 80% 이상. 예, 왜냐하면은 베트남 사람들이 제가 베트남어를 할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다 보내요. 증거를 보냅니다. 이거 1,000만 원을 받습니다. 1,500만 원을 받습니다. 예, 뭐 영사가 돈을 받습니다. 뭐 이런 걸 얘기해요. 그 제가 그런 걸 캡처해 갖고 보내면은 법무부에서는 그 증거가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 나중에 또 걸려요. 잡혀요. 예,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진짜 탐관 오리들이 창궐하게 되고 이 공무원들 안에 비양심적인 인간들, 그러니까 사이비 공무원들이 창궐하게 되면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비자 비리들, 영사 비리, 출입국 비리들 이게 엄청납니다. 그리고 지금 뭐 공무원 개혁한다 그러니까 공무원 들고 일어나죠. 네, 정말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돈을 직접 나눠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공무원 수를 줄여야 된다. 그리고 투명한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곳곳에 어떤 사업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돈 빼먹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세요. 저도 참 이상하다 그랬어요. 그게 진짠가 가짠가 했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니까 1,000만 원 받습니다. 1,500만 원 받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니까 제가 알게 되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베트남어를 통역사를 가르치는 정도입니다. 제가 열심히 베트남어를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한국의 여러 가지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닥쳐올 다양한 문제를 일시적으로 봉합하고 부족 직업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이게 진짜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동남아에서 5년 거의 5년을 제가 거기 거주를 하면서 뭐 필리핀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또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다양한 나라들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호주에 가니까 또 호주에 갔어요. 호주에 가가지고 왜 이 베트남 사람들이 호주에 가서 또 어떻게 호주의 제도는 어떤가 라는 것들을 쭉 연구를 해보면서 이게 캐나다라든지 뉴질랜드, 호주라든지 이러한 이민 국가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많이 알게 된 거죠. 독일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로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한민국을 진짜 변혁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예, 제가 많은 경험을 했어요. 15살 때부터 정치적 꿈을 가지고 일부러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경험을 많이 하면서 국가의 밑그림을 끊임없이 그려왔는데 그걸 진짜 한번 제대로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리고 이 한국이 코리아 세계 국가연합을 전개 나가는데 좀 쓰고 싶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 해법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뒷돈 문화를 끊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투명하게 한국어 교육을 확산시켜 나가야 된다. 그리고 한국에 와 있는 많은 유학생들이 있어요. 그들이 방학 때 여기서 일할 수 있게끔 하면 되는데 이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 막아버릴까요?
왜냐하면 저쪽에 가가지고 뒷돈 받고 데리고 들어와야 되니까. 예? 그래서 제가 외국인 유학생들도 많고 또 한국에 한국의 가족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간병인 일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이런 외국인 근로자 역할도 할 수 있게끔 하자.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막아버리는 겁니다. 왜? 저쪽에서 데리고 와야지 뒷돈이 생기니까. 네. 그래서 제가 참 이 나라를 바꾼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예, 뭐 김동연 후보가 요즘에 기득권 타파한다. 제1호 공약 공무원 개혁 하니까 바로 벌떼처럼 공무원들이 덤비죠. 네, 그런 거 보세요. 그러면서 가만두겠습니까? 각종 또 음해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혁명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당사가 없는 인터넷 땅이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당사 없는 인터넷 당사가 있는 순간 거기서 기득권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또 똑같아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철저하게 국민들이 동학농민혁명을 일으키듯이 진정 이 나라를 지키겠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열겠다. 라는 생각으로 깨끗한 대한민국, 더러운 정치를 진실의 순간이 심판하는 그러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할 때 진정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